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영업일수로 5일 연속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시황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해도 종전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3.8%나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도대체 전쟁은 왜 한 겁니까? 괜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만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가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박스권입니다. 전쟁 터지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래 금융위기 이후로 40에서 120달러 박스였는데 120은 뚫립니다. 뚫리면 140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와 투자는 급감하게 됩니다. 실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얘기죠. 벌써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중동 석유의 90%가 들어옵니다. 벌써 전문가들은 전쟁 종전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유가가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바로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1,600원대 갈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원화 가치가 폭락해버리니까. 일단 이 세 가지 문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말하자면 이 삼중고, 한국 경제에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은 주식은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130조 갔다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110조 넘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경제가 망가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아무튼 실물 경제가 확실하게 악화됐다는 지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박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우리 기술이 속해 있는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박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도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우리 기술은 전쟁 이후에 더 많이 올랐죠. 전쟁 이후 차트입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급락이 나옵니다. 살짝 돌아서는데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수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반등이 박스권 상단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이러다가 말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을 보시면요. 대주주 지분이 불과 8%밖에 안 됩니다. 그럼 유통 물량 대부분은 누가 들고 있는 것이냐? 기관 애국인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00원부터 4,000원 박스였습니다. 박스권 매집을 했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의도를 갖고 누르면서 받치면서 매집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 인원들이 물량을 두고 있는 종목이죠. 슈퍼개미가 물량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소수 집중 계좌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매주 참석하는 금요일 여의도 회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종목 관련 회의인데 우리 기술 얘기는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슈퍼개미가 물량을 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좀 특이하죠? 매도 매수가 반복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설 이후부터 주식을 팔았습니다. 처음에 고가 매도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구간 매도,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고가 매도 단계가 끝나고 이제 구간 매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호가 매도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주식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100만 주, 100만 주, 400만 주, 800만 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순매수가 아닙니다. 사다가 팔다가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팔면 계속 팝니다. 물량을 7, 80% 물량을 정리했고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 3만원대, 2만원대 이상에서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의 숏 커버가 들어오는 겁니다. 밑에서 물량을 채워 넣고 있는 거죠. 주가가 안 빠지다가 빠지니까 얘네들이 급해진 겁니다. 물량을 바로 채우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매도입니다. 구간 매도. 최근에 낙폭이 커지는 이유죠. 고가 매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숏 커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공매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2200만 주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400에서 50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구간 매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급한 물량 정리했고 내려가면서 때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죠. 두 번째,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주식은 상방보다는 하방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술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 고점에서 27%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은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빠질 때. 조정은 뭐죠? 빠질 때 사도 됩니다. 다시 가니까. 하락은 뭡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최고점에서. 이미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제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이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내용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SOC, 해상풍력, 방산, 원전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처음에 원전, MMIS, 맨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계측 제어 설비입니다. 원전의 두뇌, 원전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장비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국산화시켰죠? 대형 원전이나 SMR, 원전 건설 과체 모두 들어갑니다. 원전의 두뇌, 원전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필수 장비입니다. 핵심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방산입니다. 전쟁 터지고 이걸로 주가 올렸죠. 우리 DS와 HQ 자회사들이 유럽에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방산 테마로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AI 테마로 시작해서 방산 테마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전쟁 터지고 더 많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K원전의 미국 진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전은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반도체랑 비슷하게 설계하는 것 따르고 만드는 것 따릅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팹리스,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들이 팹리스 회사고요. 두산 에너비리 같은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죠? 데이터 센터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 우리나라도 탈원전에서 칠원전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 3강이 되겠다. 야심찬 계획입니다. 여기 인프라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원전입니다, 여러분. 핵심 전력원이죠. 그리고 AI 테마와 함께 급등했다. SMR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됩니다. SMR이 원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리스크도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원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넓은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바로 옆에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륙에도 건설이 되죠. 방사능 리스크도 없죠. 건설비용이 작습니다. 이런 이유로 SMR이 주목을 받고 있고 MMIS도 당연히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 DS와 HQ 방산 부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부분, 이게 주목받았죠. 그 다음에 전쟁 터지고 바로 이게 터졌죠. DS 대규모 방산 신공장 증설입니다. 이게 완료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죠. MMIS 맨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K원전의 미국 진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규 원전, AI 데이터 센터라는 공통점이 있죠. 세 번째, SMR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고 방산 테마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MMIS입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 기술. 두 번째, SMR. 세 번째, 방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술 차트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 차트가 올라간 게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AI 테마로 올라온 거죠. AI 인프라, 원전. 두 번째, 방산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유. 고유가 시대 원전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주봉 보시면, 그죠? 제가 예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관련해서. 제가 PB 때 있었던 일인데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PB 한 15년 했거든요. 펀드 매니저 15년 하고. 주식이 밑에서부터 거의 이렇게 2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고객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전화를 합니다. 비중을 좀 줄이자. 절대로 전화 안 받습니다. 올라갈 때는 연락이 전혀 안 돼요. 문자 남겨도 카톡 남겨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급등했던 종목이 이렇게 한 30% 빠지죠, 위에서. 난리가 납니다. 전화 먼저 와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안 팔았습니까? 왜 연락 안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연락을 했고 본인들이 연락을 안 받은 겁니다. 계속 갈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왜 연락 안 받으시냐 했더니 한 5만 원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한 2만 5천 원대 정도 왔을 때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절대로 못 팝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구독자분인데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파시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에 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때가 2만 5천 원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아까워서 못 팔겠대요. 3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3만 원 가도 절대 못 팝니다. 왜? 시세를 처음부터까지 다 먹겠다는 거죠. 꼭대기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면 또 바닥에 사겠다 그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개인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적당히 신호가 나오면 더 가더라도 좀 팔고 확인하고 좀 비싸게 사면 돼요. 이거는 못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 먹겠다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꼭대기에 사고 바닥에 팔아버립니다. 시세를 다 먹겠다는 건 불가능하죠. 잘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죠. 왜 안 파셨습니까? 더 갈 줄 알고. 바로 그게 개인들의 약점입니다. 이 심리. 피어하고 포머가 있죠. 피어. 이때 사야 되는데 이때 손절해버리고, 포머. 이때 팔아야 되는데 따라가 삽니다. 추격 매수 한다는 얘기죠. 추격 매수, 추격 매도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 먼저 확인하고 기술적 신호 패턴을 체크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매매하다가 다 털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계좌를 보존하는 겁니다. 리스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를 들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50%를 단기 매매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계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변동성,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죠. 월봉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 매집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터졌습니다. 세력들은 한 4, 5년 정도 매집을 했어요. 4년에서 5년 매집하고 거의 밑에서 20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수익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례해서.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전체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의 변화를 체크해야 되고 기술적 신호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 박 대표의 리포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 대표의 우리 기술 대응 전략 리포트,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 포착, 패턴 분석, 매매 타점,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수급의 주체, 그들의 신호 포착, 패턴 분석, 매매 타점, 시나리오와 타점입니다. 010-3158-8575 문자 우리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우리 기술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란 관련해서 이렇게 속보도 띄워드리고 매매 신호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텔레그램보다 이게 더 편하다는 분이 많으세요. 010-3158-8575 문자로 우리라 보내시면 타점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그랬죠.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신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AI가 신호를 띄워줘요. 여러분은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매매 프로그램,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방문 요청하셔서 오시고요. USB는 무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신호가 뜨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도 상관이 없고 실시간으로 뜹니다. 여러분은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방문 그리고 USB 이건 무료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업로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 장이 빠지는 날이 또 있죠.
변동성 때문에 그때 사셔야 될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나 HPSP는 보유한 종목이고 현재 얘네들이 매집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매수 예전 종목이 있어요. 문자 3호라 보내시면 되고 300명 선착순입니다. 사모펀드는 50인 이하로 구성되는 펀드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죠. 리포트도 일반인한테 공유가 안 됩니다. 제 전 직장에서 제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정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반도체가 아닙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 새로운 수혜주를 얘네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500%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0%짜리 종목들입니다. 지금 무조건 담아야 될 종목들이에요. 3호라 보내시면 되고 300명 선착순입니다. 일단 우리 기술 관련 박 대표가 준비한 대응 전략입니다.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슈퍼개미가 물량을 틀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술 리포트고요. 두 번째 승인 텔레그램 방, 저랑 동행하시면서 대응하는 방이고 우리는 문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방문 요청하시고 USB는 제가 무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 리포트는 선착순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박 대표한테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주시면 사모펀드 리포트랑 우리 기술 리포트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지점에 있을 때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경험담으로.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실제로 개인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20% 오르고 30% 빠졌는데 난리가 납니다.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미 외국인들은 설 이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고가 매도 단계가 끝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팝니다. 구간 매도. 이게 호가 매도 하잖아요. 10% 이상씩 빠집니다. 뭐 시장가 매도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고가 매도에서 물량의 70% 80%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나머지 물량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구간 매도까지 왔다. 호가 매도 가기 전에 그나마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가 급증했죠.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기술은 이미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7%입니다. 무시 못할 지표죠. 조정과 하락 중에 하락입니다.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최근에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력들이 이미 위에서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파는 거죠.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으로 바칩니다. 일단 빠지면. 고객의 탁금.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눌립니다. 이 대응 전략입니다. 괜히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지 말아야 됐겠죠?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수급의 변화,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라 대응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고 빠질 때 사면 됩니다. 여러분.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문자 우리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트레이딩 프로그램 쓰실 분들, 매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뜬다는 거, 여러분은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방문, USB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모펀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물론 한미반도체나 HPSP도 좋은 종목이지만 예정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 3호라 보내시면 되고 선착순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술도 보시면 오늘 횡보 구간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세가 갇힌 시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 계좌 보시면 이 평가 손익이 나오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너무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현손익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얘는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50%.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50% 놔두고 50%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수익도 내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내면서 그 다음에 아울러서 리스크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100% 들고 가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50% 단기 매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괜히 계좌 맨날 보시면서 이 평가 손익 따지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실현손익이라는 거. 실현손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문자 우리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